플렉스라는 말 아시나요?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이렇게 재력이나 명품 등을 과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 래퍼 도끼도 각종 방송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슈퍼카와 고가의 펜트하우스, 억대의 명품, 돈다발까지 공개하며 영앤 리치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다는 도끼, 본명은 이준경 씨죠.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도끼라고 해서 저는 진짜 이 보통 사건 반장에서 많이 소개하는 그 흉기, 그 도끼인 줄 알았더니 독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사람 들으신 대로 상습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믿는 도끼에 탈세 당했다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야, 이거 저도 좀 오늘 보도를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이 이경준 씨는 이준경 씨죠. 지난 2005년에 데뷔한 래퍼인데요. 도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나 고가의 시계, 액세서리, 여러 대의 슈퍼카까지를 이 대중한테 스스럼 없이 공개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호텔에 살기도 했고요. 이 방송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을 진열대에 전시한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연을 하다가 관객들에게 돈다발을 뿌린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과거에 모친이 중학교 동창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런 비투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돈 1,000만 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걸이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도끼 씨가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과 음원 수입 등으로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1년 넘게 체납이 된 겁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후보에 오른 뒤에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요. 최근까지 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자, 이 래퍼 도끼 자기 노래에서도 그 가사로도 나 돈 많어 막 이렇게 자랑을 했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시죠. 21에는 1억 22엔 걸 이어 그래 23엔 억지고 5세는 10억 이젠 6신이 더 Oh yeah I got bigger man 이러다 억대짜리 광고까지 찍겠네 나는 절대 망할 일이 없네 사기 따윈 당할 일이 없네 부럽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이 랩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래퍼가 이게 뭐 수액이라고 하죠. 약간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자랑. 수액이요? 수액. 그 뭐 힘들 때 맞는 그 수액? 수액이고요. 아, 예. 수액. 아, 스웨그. 아, 약간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죄송합니다. 래퍼들 사이에는 뭐 좀 약간의 잘난 척 그런 것들을 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얘기를 해요. 뭐 하나 21, 1억 벌고 2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광고 찍고 뭐 엄청나다 하는데 아마 이 도끼 씨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 랩하고 이런 음악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걸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남들한테도 이 음악을 잘하면 희망을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랩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야 다음에는 좀 체납했다는 거 좀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달 밥값이 뭐 1,000만 원이라고 아까 뭐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데 3억 원의 세금 낼 돈은 없다. 네, 지금 국세청 관계자는 돈이 없을 것 같다라는 데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차나 뭐 예금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데 본인 명의의 지금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징수가 불가능해서 체납자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뭐 도끼 씨, 자꾸 도끼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도끼 씨가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은 금도끼인지 은도끼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국세청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Coming Soon 2023 이라면서 지금 발매한 음원 메리데이트 커버를 게재했는데요. 아마 내년에 발매될 신보를 아마 공개했던 것 같은데 근데 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홍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왔냐면 일반 시민들이나 누리꾼들이 밀린 세금 3억을 내라. 세금 좀 내세요. 세금 플렉스. 그리고 자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세금 안 내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았기 때문에 이 댓글을 도끼 씨가 보게 되면은 저 3억이면은 3억이 종소세면은 아마 수십억 벌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저는 이런 댓글을 보고 내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일단 입장은 안 낸 거예요. 자기 네, 앞으로 나올 그 음반 홍보를 그걸로 뭐 대신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또 저렇게 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자 소장님, 네. 이 음악계 선배로서 좀 따끔하게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일반 시민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세금은 네, 국민의 의무이고 이렇게 고액을 수입으로 잡으시는 분이 너무나 여러 번 이런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리다고 볼 수도 없는 나이인데 저도 이분 SNS를 방송 전에 들어가 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자기 앨범 홍보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 아래 팬들도 계속해서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냈는데 네, 이런 가수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으시면 가수로서의 생명도 아마 오래가지 못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 양반뿐만 아니라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도 이 명단에 체납액 명단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보게 되면은 지난해 세금 빼돌려 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조세 포탈보이 47명인데 그다 중에 잘생긴 미남이죠. 장근석 씨 어머니 전혜경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였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자신의 계좌나 다른 타인명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건데 액수가 얼마냐면은 18억 5,500만 원을 포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건이 됐겠죠. 기소를 해가지고 전혜경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벌금으로 30억을 선고했기 때문에 30억을 아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사람들 말고요. 저 좀 잡아주세요. 국세청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자, 추가로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세청은 2억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요, 지난 2004년부터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중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과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국세청은 개인 4,423명, 또 법인 2,517개 업체가 총 4조 4,196억 원을 체납해서 이 새로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라는 사람입니다. 1,739억 원을 체납을 했고요. 또 윤상필 씨 708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둘은 불법 갬블링 및 베팅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족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제일 막 열을 내는 게 뭡니까? 신상 공개 왜 안 하냐? 강력 범죄 저지른 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뭐 이런 인간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얼굴을 가려줘야 되고 심지어 뭐 제가 막 맨날 열을 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어제 국세청에서 나온 건데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임태규 나이 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보도 자료예요. 예? 자, 이게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세금 안 낸 사람들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죠. 예? 지금 저희가 이름 안 가리고 있잖아요. 왜? 국세청에서 저렇게 보도하라고 자료를 뿌렸으니까. 응? 자, 그런데 세금 안 낸 사람들, 나쁜 사람들. 강력범죄 저지른 인간들은 왜 도대체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 안 냈지만 본인들도 다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꼭 탈세를 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효과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사회에서 내 명단, 내 신상이 공개됐을 때 가장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게 이런 체납자 명단 공개, 또 양육비 같은 거 불이행했을 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사실은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건 반장, 특히 우리 양원보 진행자가 항상 하던 이 범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막 범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 부분 사실 법에서 지금 가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사실 세금 체납한 것보다 이 흉악범이 더 나쁜 건데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입법적으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 말이죠. 이름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주변 지인들한테서 야, 너 세금 안 내냐 하면서 연락 받았을 겁니다. 예? 아니 이게 도대체 국세청의 인권 기준과 경찰의 인권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국세청의 이런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둘 다 국가기관이잖아요. 경찰청이나 국세청이나. 아니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